넌 대체 뭘 안다고 끼어들어? 뭘 아냐고. 적어도 내가 이대로 가면 죽는다는 건 안다. 내 걱정할 시간에 너나 챙겨. 농사꾼이 뭔 깡으로 싸움에 끼어들겠다는 거냐? 그래, 난 농사꾼이지. 근데 내 집에 쓰러진 채로 있던 건 너야. 내가 날 이 싸움에 끌어들였어. 난 너한테 도움 요청한 적 없어. 그래? 그럼 그날 밤 숲에 그대로 썩어 죽었어야지. 내가 나를 살렸다고 착각하지 마. 넌 그냥 내 발목 잡고 있는 거야. 내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디로 뛰어가서 죽을지 막고 있는 거야. 됐어. 이 이상 너랑 말 섞을 시간 없어. 당장 비켜. 아니, 안 비켜. 이대로는 못 보내. 한 번만 더 막으면 진짜로 베어버릴 거야. 그래, 배워봐. 내가 죽으면 넌 이 마을에서 도망칠 곳도 없을 거다. 1897년 경상남도의 조용한 마을. 나는 그냥 평범한 농부였다. 감자를 키우고 밭을 일구며 조용히 살던 사람. 그런데 그날 밤 운명은 나를 농부에서 전혀 다른 삶으로 이끌었다. 어둑한 숲속에서 발견한 한 여자. 그녀는 단순한 사람이 아니었다. 이 여자를 만난 순간 내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다. 운명적인 만남,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선택. 과연 나는 그녀와 함께 할 것인가? 아니면 이곳에서 도망칠 것인가? 이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1897년 저는 경상남도 산청군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이곳에서 살아왔습니다. 우리 마을은 크지도 작지도 않은 곳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며 조용히 살아가는 곳이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감자 농사를 지으며 자랐고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밭을 물려받았습니다. 제 하루는 늘 똑같았습니다. 새벽이면 닭이 울기도 전에 일어나 밭에 나가고 낮에는 땅 흘리며 일하며 해가 질 때쯤 집으로 돌아옵니다. 저녁에는 조용히 혼자 밥을 먹고 가끔 마을 사람들과 막걸리를 마시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듣는 게 전부였죠. 그렇게 흘러가는 삶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적어도 그날 밤이 오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날은 1897년 10월 말, 가을바람이 점점 차가워지던 시기였습니다. 해가 저물고 어둑어둑해질 무렵, 저는 밭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은 마을을 가로질러 이어진 작은 숲길을 지나야 했는데 그 길은 늘 조용하고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풀숲 사이에서 이상한 형체가 보였거든요. 처음엔 짐승인 줄 알았습니다. 멧돼지가 가끔 산에서 내려오기도 하고 들개들이 마을 근처를 어슬렁거리는 일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여자였어요. 그녀는 풀숲에 쓰러져 있었고 옷은 찢어지고 군데군데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술 취한 사람인가 했지만 숨소리가 너무 힘이 있어요. 가까이 다가가 조심스럽게 흔들어 보았습니다. 저기요, 괜찮으세요? 아무런 반응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살아있는 건가? 아니면 귀를 가까이 대보니 아주 약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두면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밤에 이대로 놔두면 죽을지도 모른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 고민할 틈도 없이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녀를 업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사람을 업고 달리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평소 감자 자루를 몇 개씩 들고 다니던 몸인데도 그녀는 유독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어쩌면 그 무게가 단순한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그녀가 가진 사연의 무게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집까지 가는 길이 멀게 느껴졌습니다. 혹시 누군가 마주칠까 조마조마했어요. 이렇게 다친 여자를 데리고 가는 걸 누가 보면 어떤 오해를 할지 모르는 일이니까요. 다행히 밤이 깊어서인지 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겨우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그녀를 조심스럽게 작은 방에 눕혔어요. 그리고 등을 돌려 문을 닫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그녀의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나이가 20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피부는 창백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이마를 만져보니 불덩이처럼 뜨거웠어요. 저는 급하게 우물을 떠와 수건을 적셔 그녀의 이마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 배운 대로 허브 약재를 꺼내 즙을 내어 그녀의 입에 살짝 바르려고 했죠. 하지만 이게 맞는 방법인지 몰라서 손이 떨렸습니다. 아이고, 난 소나 돼지 아픈 거나 봤지 사람 아픈 건 처음인데. 혼잣말을 하며 그녀를 살폈습니다. 다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했지만 지금은 그보다 그녀의 상태가 먼저였습니다. 그녀의 상태를 확인한 후 저는 부엌으로 가서 쌀 한 움큼을 덜어 물에 씻었습니다. 평소 밥을 잘해 먹지 않다 보니 솥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대충 닦고 불을 피웠습니다. 물 끓는 소리, 나무 타는 냄새, 그리고 바깥에서 들려오는 가을벌레 소리. 조용한 밤이었지만 제 마음은 이상하게 뒤숭숭했습니다. 도대체 누구일까? 도망치다가 다친 걸까? 누군가에게 쫓기는 걸까? 아니면 그냥 길에서 사고를 당한 걸까?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 만남이 내 평범했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거. 그리고 그것이 운명이었는지 아니면 단순한 우연이었는지는 그때는 알 수 없었습니다. 밤새 그녀의 상태를 살피며 잠을 설쳤다. 불덩이 같던 열이 조금은 가라앉았지만 여전히 얼굴은 창백했다. 뭔가 사연이 있는 게 분명했다. 아침이 밝아올 무렵 나는 부엌에서 조심스럽게 죽을 끓이고 있었다. 원래도 밥을 잘해 먹지 않지만 누군가 아플 때는 뜨끈한 죽이 최고였다. 물이 끓어오를 때쯤 방 안에서 작은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얼른 주걱을 내려놓고 방으로 돌아섰다. 그녀가 일어나 있었다. 눈을 떴을 뿐만 아니라 마치 전쟁터에서 깨어난 병사처럼 날카로운 눈빛으로 주위를 둘러보고 있었다. 마치 포위된 짐승처럼 예민하게 반응하는 모습이었다. 그리고 그 눈빛이 내 얼굴에 닿자 그녀는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다. 너 누구야? 목소리는 아직 잠긴 듯 했지만 그 안에 담긴 경계심은 분명했다. 마치 내 한마디 한마디를 저울질하겠다는 듯한 태도였다. 나는 당황했지만 차분하게 말했다. 난 덕팔이야. 어젯밤에 숲에서 쓰러져 있길래 데려온 거야. 그녀는 여전히 경계를 풀지 않았다. 그러면서 주변을 둘러보았다. 작은 방, 허름한 이불, 벽에 걸린 낡은 옷가지들, 그리고 내 손에 들린 김이 모락모락 나는 죽 한 그릇. 나는 조용히 죽을 그녀 앞에 놓았다. 일단 먹어. 몸이 성해야 말이든 뭐든 할 거 아니야. 그녀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나를 노려보다가 다시 죽을 내려다보았다. 작은 손이 천천히 움직였다. 수저를 집어들고 조심스럽게 한 숟가락 떠먹었다. 그리고 또 한 숟가락. 죽을 거의 다 비웠을 때 그녀가 입을 열었다.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나는 어깨를 으쓱했다. 아니, 모르지. 근데 솔직히 궁금하긴 하다. 왜 그렇게 다친 거야? 그녀는 내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다. 대답할지 말지 망설이는 표정이었다. 그러다 결국 입을 다물었다. 됐어. 어차피 곧 떠날 거야. 신경 쓰지 마. 나는 픽 웃었다. 아니, 그게 신경이 안 쓰일 수가 있나? 대체 뭐 하다가 이 꼴이 된 거냐고. 그녀는 한숨을 쉬며 수저를 내려놓았다. 그냥 사고였어. 됐지?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안 됐지. 사고라기엔 내가 너무 엉망이잖아. 솔직히 말해봐. 누구한테 쫓기는 거야? 그녀의 손끝이 움찔했다. 나도 모르게 눈썹을 치켜 올렸다. 진짜네. 누가 쫓아오는 거 맞네. 그녀는 내 눈을 피했다. 내가 누구든 무슨 일이 있었든 너랑 상관없어. 그러니까 그냥 신경 끄고 나갈 때까지 조용히 있어. 나는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을 지었다. 내가 신경을 끄고 싶어도 걔가 내 집에 쓰러져 있었잖아. 그럼 나도 말려든 거라고. 그녀는 다시 날 똑바로 바라봤다. 그래서 뭘 어쩌겠다는 건데? 나는 그녀의 시선을 똑바로 받아치며 말했다. 일단은 내가 나한테 솔직해지는 게 먼저 아닐까? 그녀는 다시 입을 다물었다. 한참을 그렇게 서로 눈을 마주보며 침묵이 흘렀다. 그러다 결국 그녀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내 이름은 혜령이야.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 여자가 절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혜령.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나는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그 이름을 모를 사람이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내 표정을 살폈다. 내가 알아보았는지 확인하는 듯 했다. 그리고 나는 솔직히 말해서 머리가 하얘졌다. 왜냐하면 혜령은 그냥 여자가 아니었다. 조선 팔도에서 악명이 자자한 도적 혜령이었으니까. 그녀를 도와준 순간부터 나는 이미 평범한 농부의 삶을 벗어나고 있었다. 혜령은 내 집에서 며칠을 머물렀다. 몸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는 무리할 수 없었으니까. 하지만 그녀는 단순히 다친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마치 맹수처럼 예민했고 눈빛 하나, 손짓 하나에서도 방심하는 법이 없었다. 나는 그저 선의로 도와준 것뿐인데 혜령의 태도는 마치 내가 언제든지 등에 칼을 꽂을지도 모른다는 듯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속으로 투덜거렸다. 아니, 도와줬으면 고맙다고 하지 못할 망정 저렇게 경계를 하네. 내가 뭘 어쨌다고? 하지만 뭐 사람이 다 사정이 있겠지 싶어 그냥 넘어갔다. 그날 아침 나는 부엌에서 조용히 죽을 끓이고 있었다. 혜령이 밥을 제대로 먹어야 힘을 낼 거 아닌가 싶어서 일부러 신경 써서 만들었는데 결과는 처참했다. 혜령이 한 숟가락 더 먹고는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다. 이걸 죽이라고 만든 거야? 물에 쌀 몇 톨 띄운 거랑 뭐가 달라? 나는 민망해서 머리를 극적였다. 내가 원래 요리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냥 먹어봐. 배고프면 다 맛있어. 혜령은 깊은 한숨을 쉬더니 손을 내밀었다. 쌀이랑 소금 야채 좀 줘. 내가 직접 만들지. 나는 살짝 놀랐다. 너 요리할 줄 알아? 혜령은 눈을 흘겼다. 내가 무슨 산짐승인 줄 아나? 나도 사람이다. 그 정도는 할 줄 알지. 나는 괜히 웃음이 나왔다. 도적이라고 해서 칼질만 하는 줄 알았는데 요리도 한다니. 생각해보니 산에서 오래 생활하려면 기본적인 요리 실력은 있어야 할지도 모르겠다. 나는 말없이 쌀과 야채를 건넸다. 혜령은 능숙하게 손을 움직이며 죽을 끓이기 시작했다. 쌀을 씻고 적당히 볶다가 물을 붓고 불 조절을 하며 천천히 저었다. 나는 그런 그녀를 옆에서 가만히 지켜봤다. 너 원래 이렇게 집안일 잘해? 살아남으려면 뭐든 해야지. 그런데 왜 도적이 된 거야? 혜령의 손이 잠시 멈췄다. 하지만 금세 다시 죽을 저으며 아무렇지 않다는 듯 말했다. 그냥 세상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어.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어떤 사연이 있든 지금 중요한 건 죽이 맛있게 끓고 있다는 거였다. 그날 밤 나는 마당에서 대충 지붕을 손보고 있었다. 최근 바람이 세게 불어서 지붕 일부가 헐거워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득 누군가가 마당에 앉아 있는 걸 보았다. 혜령이었다. 그녀는 마루에 걸터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달빛이 그녀의 옆모습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다. 평소처럼 날카로운 눈빛도 경계심도 없었다. 그냥 조용한 지친 사람의 얼굴이었다. 나는 조용히 다가가 옆에 앉았다. 왜 안 자고 있어? 혜령은 고개를 돌려 나를 한번 보더니 다시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냥 하늘이 예뻐서. 나는 웃으며 고개를 들었다. 밤하늘은 정말 맑았고 별도 유난히 많이 보였다. 조용한 바람 소리만 들리는 이 순간이 이상하게 평화로웠다. 하지만 내 머릿속은 여전히 그녀에 대한 궁금증으로 가득했다. 왜 다친 거야? 혜령은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그녀가 침묵을 지킬 거라는 걸 알았지만 그래도 한 번 더 물어봤다. 너 대체 어떤 사람이야? 혜령은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나 같은 사람이랑 얽히지 않는 게 좋아. 나는 피식 웃었다. 너무 늦었어. 이미 얽혔거든. 혜령은 나를 바라보다가 작게 한숨을 쉬었다. 그래. 내 말대로 이미 늦었어. 그녀는 다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마치 혼잣말하듯 낮게 중얼거렸다. 나는 원래 이렇게 사육명이 아니었어. 나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혜령이 어떤 삶을 살아왔든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냥 이 조용한 밤이 편안하게 느껴지길 바랐다. 그렇게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날 밤
바람이 거세게 불었다. 마당에 나뭇잎들이 휩쓸려 날아가고 창호문이 덜컹거렸다. 나는 작은 등잔불 아래서 쌀을 고르고 있었다. 혜령은 낮에 밖에 나갔다 오더니 아무 말 없이 방에 들어가더니 나오지 않았다. 그때였다. 똑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 시간에? 마을 사람이라면 그냥 문을 열고 들어왔을 테고 낯선 사람이라면 이런 늦은 밤에 남의 집을 찾을 이유가 없었다.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나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그 앞에는 커다란 체구의 남자가 서 있었다. 날카로운 눈빛, 허리에 찬 칼, 그리고 오랫동안 먼 길을 걸어온 듯한 먼지투성이 옷차림. 나는 본능적으로 알았다.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가 내 어깨에 너머를 힐끗 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혜령님, 계십니까? 나는 순간 굳어버렸다. 하지만 내 대답을 기다릴 필요도 없이 혜령이 방에서 나왔다. 뭐야? 혜령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평소와는 달랐다. 그녀가 나를 처음 만났을 때와도 달랐다. 이건 명령하는 사람의 말투였다. 남자는 머리를 숙였다. 대장, 놈들이 우리 사람 며칠 잡아갔습니다. 혜령의 눈빛이 변했다. 누구? 백호놈들입니다. 나는 멍하니 그 둘을 번갈아 보았다. 대장, 백호? 뭐야, 무슨 이야기야? 혜령은 이미 결심한 얼굴이었다. 가야겠군. 그리고는 단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문 밖으로 나가려고 했다. 나는 본능적으로 손을 뻗어 그녀를 막아섰다. 야, 잠깐만. 무슨 일이야? 어디 가는데? 혜령은 귀찮다는 듯이 나를 쳐다보았다. 내 일이야. 넌 신경 꺼. 그게 말이 돼? 갑자기 낯선 놈이 와서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넌 바로 칼 들고 뛰어나가려고 하고. 도대체 무슨 일인데? 혜령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백호는 우리랑 원수야. 우리 사람들을 잡아갔다고. 그러면 내가 직접 가서 되찾아와야지. 그러니까 너 혼자 가겠다고? 혜령은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다. 그래서? 내가 뭐 어쩔 건데? 나는 잠시 고민하다가 짧고 단호하게 말했다. 같이 갈 거야. 혜령은 코웃음을 쳤다. 하우. 너는 감자나 캐는 뭉사꾼이야. 싸움은 해본 적이나 있어? 없지? 그럼 넌 진작이야. 그건 가봐야 알지. 혜령은 나를 노려보았다. 분명 나를 거부하고 싶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엔 살짝 흔들림이 있었다. 나는 조용히 덧붙였다. 솔직히 내가 싸움에 도움이 안 될 거라는 거 알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 혼자 가게 둘 순 없어. 혜령은 날카로운 눈으로 나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리고 결국 짧게 한숨을 쉬며 말했다. 내가 다쳐도 난 신경 안 쓸 거야. 좋아, 그렇게 하자. 나는 씩 웃었다. 혜령은 여전히 못마땅한 얼굴이었지만 결국 아무 말 없이 문을 나섰다. 나도 그 뒤를 따랐다. 우리는 밤늦게까지 산길을 걸었다. 1897년 11월 초 경상남도 산천군의 깊은 산속, 달빛이 흐릿하게 비치는 숲길을 따라 걷다 보니 기온이 뚝 떨어졌다. 나뭇가지 사이로 바람이 불어와 싸늘한 기운이 돌았다. 혜령은 빠른 걸음으로 앞서갔고 나는 그녀를 따라가면서도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지금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지? 나는 그저 감자를 키우며 조용히 살던 농부였다. 그런데 지금은 도적들의 싸움에 말려들어 낯선 산속에서 목숨을 걸고 있다. 혜령은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마치 이 길을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걸어본 것처럼 확신에 찬 발걸음이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도착했다. 백호패의 은신처. 낡은 기와집 몇 채가 언덕 위에 모여 있었다. 불빛이 새어나오는 창문 너머로 사람들이 움직이는 그림자가 보였다. 바람에 섞여 흐릿한 웃음소리와 술잔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혜령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안에 최소 10명은 있을 거야. 나는 침을 꿀꺽 삼켰다. 그럼 어떻게 할 건데? 간단해. 쳐들어가서 내 사람들을 데리고 나오는 거지. 나는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너 진짜 말 그대로 쳐들어가겠다고? 그래. 방법은 그거 하나뿐이야. 나는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아, 진짜 이게 맞는 건가? 농부가 칼 싸움에 휘말려도 되는 건가? 하지만 뒤돌아설 수도 없었다. 해령은 문을 박차고 들어갔다. 내 사람들을 풀어줘.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은 일순 조용해졌다. 그중 가장 중심에 앉아있던 남자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오랜만이군, 해령. 백호, 이곳을 지배하는 자였다. 그는 피식 웃으며 말했다. 내가 나한테 명령할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나? 나는 해령이 긴장할 줄 알았다. 하지만 그녀는 전혀 주저하지 않았다. 오히려 당장이라도 상대를 베어버릴 기세였다. 그럼 직접 빼앗아 가면 되겠지. 그리고 순식간에 칼이 번뜩였다. 싸움이 벌어졌다. 칼이 맞부딪히는 소리, 고함 소리, 방 안의 기물들이 부서지는 소리가 뒤섞였다.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내가 여기서 뭘 해야 하지? 하지만 고민할 시간이 없었다. 갑자기 한 놈이 해령의 뒤에서 칼을 들고 덤벼들었다. 나는 무심코 옆에 있던 농기구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휘둘렀다. 헉! 놈은 쓰러졌다. 나는 멍하니 내 손을 내려다보았다. 내가 사람을 때렸어? 해령이 싸움을 멈추고 나를 힐끗 보았다. 잘했어, 농사꾼. 나는 정신을 차리고 주변을 살폈다. 해령은 상대를 쓰러뜨리는데 능숙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날렵했고 마치 몸 전체가 싸움을 위해 만들어진 것 같았다. 하지만 숫자가 너무 많았다. 나는 해령 쪽으로 뛰어가며 외쳤다. 이대로 가다간 위험해. 해령이 이를 악물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문 밖에서 우리 편이 난입했다. 해령의 부하들이 백호의 아지트로 쳐들어온 것이었다. 순식간에 전세가 역전되었다. 싸움이 끝났을 때 방 안에는 쓰러진 백호표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나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앉아 있었다. 해령도 마찬가지였다. 백호는 쓰러져 있으면서도 기묘하게 웃고 있었다. 해령, 넌 변했군. 해령이 그를 내려다보았다. 변했다고. 그래. 예전 같았으면 내가 사람을 살려두진 않았겠지. 그런데 오늘은 그 농사꾼 때문에 망설였잖아. 나는 깜짝 놀라 해령을 쳐다보았다. 그녀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백호는 비웃듯 말했다. 내가 그런 눈빛으로 누군가를 본 적이 있었나? 내가 정말 이런 평범한 놈 하나 때문에 바뀌었다면 그건 아주 재미있는 일이겠군. 해령은 무표정한 얼굴로 백호를 노려보다가 말없이 내 손을 잡았다. 가자.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따라 나섰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싸움이 단순한 싸움이 아니었다. 이 싸움 이후 해령은 더 이상 예전의 해령이 아니게 되었다. 그리고 나도 마찬가지였다. 해령은 다시 도적의 길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녀는 내 곁에 남았다. 우리는 함께 밭을 갈았고 나는 그녀에게 감자 키우는 법을 가르쳤다. 해령은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점점 익숙해졌다. 그녀는 내게 말했다. 나는 칼을 쥘 때보다 호미를 쥘 때가 더 어렵구나. 나는 피식 웃었다. 뭐든 익숙해지면 쉬워지는 거야. 해령은 내게 싸우는 법을 가르쳤다. 나도 모르게 몸이 반사적으로 움직이도록 훈련했다.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나는 깨달았다. 이제 해령은 더 이상 도적이 아니었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평범한 농사꾼이 아니었다. 어느 날 나는 조용히 물었다. 후회하지 않아. 해령은 한동안 말없이 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아니. 그녀는 이제 햇빛 아래 서 있었다. 손에는 흙이 묻었고 옷자락엔 먼지가 묻었지만 눈빛은 너무나도 평온했다. 나는 그 순간 알았다.